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본색입니다. 최경영 앵커가 개인적 사정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패널들 모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연계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16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환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맥특진 연구소에 있는 서용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제 한 40-50분 정도 전입니다. 창원지검에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석인지 조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출석 전에 저희들이 강혜경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지금 정리되는 대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저께는 강혜경 씨 출석 통보와 함께 명태균 대표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자,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증거를 확인해보고 수사에 명태균 씨가 폭로하는 걸 대처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비추는지 그것도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뭐 2000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화를 갖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200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저장 매체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해당하는 수사들을 할 때 태도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때 이거 아마 증거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민정수석이 검찰에 빨리 증거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까지 들고 있길래 저러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복입니까? 뭐 간복이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심정근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서울지검 쪽에다가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수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게 지금 한 49일째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검찰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거 이제 속도를 내야겠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부분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좀 시선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고위 좀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폭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의 방식으로 시점을 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두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되겠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그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영적 대화,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가 조사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의원과 다른 의원들과의 불법 여론조사와 정치자금 문제로만 털어낼 건지 저는 수사 방향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용산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속도전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의 눈치도 보지만 국민 눈치 안 볼 수도 없는데 김민하 평론가, 검찰에서 정말로 각본대로 수사하고 명태균은 그냥 패스시킨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최근까지 국민 눈치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고 보수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비웃음을 막 지금 뭐 사고 있는데 뭐 동아일보에서는 이그노벨상을 주자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검찰은 지난 1월 달에 다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눈치를 채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등장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녔고 이준석 뭐 대표를 팔고 다녔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지역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익명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그게 보도가 됐다는 거는 이미 검찰이 그 정도 내용까지는 파악을 그 시기에 이미 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11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날도 추워졌는데
이 10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수사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여태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는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사건이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건을 정말 뿌리까지 쭉 파고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정치적, 법적 부담을 주는 방향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결국은 명태균 씨를 꼬리 자르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두 개의 방향일 텐데, 근데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검찰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권력에 대한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조사 한번 하려다가 그렇게 다들 인사에 칼날을 맞고 이제 공중분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정체제가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건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명태균 꼬리 자르기로 가자니 이게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나 명태균 씨 막 검찰 안 잡아가고 뭐하냐 막 이렇게 소리 높이다가 요즘에 꼬리 내렸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명태균 씨가 인질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인질이라는 거는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태균 씨를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또 명태균 씨가 여러모로 또 뭘 이렇게 또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뭐 폭로 모드로 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쭉 가기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를 뭐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은 취하지만 부르기도 하고 압수수색도 추가로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사의 내용에 속도가 붙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뭔가 예열이 좀 더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검찰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받아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야 돼요. 명태균 씨 서울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강혜경 씨도 지금 서울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 증거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뭐 지금 제3의 장소에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공개 그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공개하는 거 보면 다른 휴대폰이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거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 같거든요. 들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또 복사본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인력이 충분한 곳으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수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저기 창원에 있는 걸 거기다가 두고 공안검사들을 그쪽에다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수사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타이밍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마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사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초에 압수수색할 때 그때 태블릿 PC까지 해가지고 6대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강혜경 씨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다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빠른 시점에 수사를 했더라면, 그때라면 혹시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했을 수도 있는데, 명태균 씨는 이미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타깃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웬만큼 검찰이 확실하게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집을 쏠 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화 녹음을 하나 공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초 강 국장이 혼자 나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네.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했던 일이라 제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절차가 좀 번거롭고, 일단은 저 혼자 가서도 그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가겠다 했던 거고, 이때까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혼자 갔었거든요. 공익제보 담당 변호사가 이제 서울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거였습니까? 밤늦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조사 받으러 가는 거 맞는지, 출석하는 거 맞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출석한다 했더니, 저 혼자 가도 괜찮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했더니, 일단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 끊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일단 당타원에서 혼자 이제 가면 안 된다, 변호사가 있는데 동행을 해서 출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그 변호사님한테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지금 출발하셔가지고 지금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공익제보 담당 변호사하고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간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마음으로는 안심이 됩니까? 아, 네, 조금 든든합니다. 솔직한 심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검사님하고 수사관님이 제 진술이라든지 증거를 정확하게 이제 갖고 계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고 끝까지 믿을 겁니다. 오늘 수사가 두 가지죠. 변하게 하고 이제 가져갔던 물건하고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확인 작업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김여선의 그 급여 이게 그 명태균 쪽으로 흘러간 거랑 그리고 김 여사의 그 공천 계획 관련해서도 확인을 할 겁니다. 네네. 어쨌든 잘 마치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네. 많은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통화 녹음을 하면서 좀 빨리 들으라고 1.15배속 한 15% 정도 속도를 높였는데 네네. 거의 변조된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 오후 6시까지 일단 조사를 끝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 공익신고자 권익보호위원회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동혁 변호사인데요. 이동혁 변호사가 아마 창원으로 내려가서 함께 출석해서 조사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법률적 조언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스픽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경영과 명태균이 뭔가 접촉을 했다. 무엇 때문에 접촉을 했느냐?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그리고 ARS 홍보까지도 미래한국연구소가 맡았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는데 정말 주술의 세계가 연결이 된 것이나 초현실적인 미래를 예감하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허경영을 5%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명태균 씨의 수사를 계속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명태균 씨는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계속 용사나 SOS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명태균 씨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공천에 개입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신뢰하고 하면서 국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했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 된다면 명태균 씨는 지금 보면 여러 그 정치 인사들 속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두 축입니다. 지금 말하면 명태균 씨가 진행하는 이쪽 부분들, 정치인들과 여론 조작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거는 정리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것들이 검찰이 잘못하면 이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허경영과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명태균 씨가 정상적인 어떤 여론 조작 외에도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좀 허황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주장하면서 이 정치권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반향이 크진 않더라고요. 허경영이 무슨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느냐. 5% 여론조사를 올리면 자 TV 토론에서 허경영이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그 반사의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볼 수 있다. 후보가 볼 수 있다. 문제 이런 거였는데 반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의 계획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대단했기에 허경영과도 만나서 하늘궁에서 잠을 여러 번 잤다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어떤 그 정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틈새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끼고 들어가는 여론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앞으로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PNR 조사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PNR이 언론사하고 끼고 가는 조사도 있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언론사를 끼고 나왔던 여론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틈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허경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27명의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리고 경남이나 경상도, 경북까지 포함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할 정도면은 대선을 준비하는 허경영 씨 귀에도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이름을 좀 더 알리거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뭔가 모종의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제 내피셜이지만 김건희 여사 영적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매력이면 매력이고 정치인들을 휘어잡는 능력이면 또 능력인데요. 그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허경영이라는 뭐 정치인인지 종교인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사람하고 대화는 굉장히 잘 됐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과 관련된 녹음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 나오나요? 아니요, 내일까지 돌리신다 하시던데. 좀 허경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저기 허경이도 저 밑에 아들 다 밥줄인데. 네네. 눈치 끌고 있을 건데. 그거 줄 때는 나름대로 5% 나와야 뭘 하다가 해라. 뭐 0. 몇 %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저런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드러날 사항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제 면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에 만났던 내용을 놓고 친한계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2년 반씩이나 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계속 블랙홀로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신 분도 많아요. 김건희 여사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지금 빛을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선거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될 게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겠다. 앞으로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다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 뵌 건데 대통령실의 인식은 뭐 그것과는 상황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자, 용산 절대 바뀔 마음이 없다. 김민하 평론가. 이제 저렇게 되면 민심은 돌아섰고 국힘은 한동훈을 저렇게 때려버리면 자, 특검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어쨌든 막아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어쨌든 행동을 함께 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별달리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의 그냥 그 문장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뭐 할 테면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할 자신 있으면 어디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은 대통령 참모 중진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불러갖고 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 특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당과 이 용산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어쨌든 뭐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고, 한동훈 뭐 어디 한번 해봐라 겨우 몇 명이나 모을 수 있겠어 뭐 이런 태도인 건데, 그런 태도인 거를 그런 분위기인 거를 아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그 20명 가량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과시를 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친한계의 어떤 이 목소리나 이런 거를 잘 들어보면은 자신들이 20명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동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친한계는 특검은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을 말리고 싶은 건데 말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특검을 부결시키자라고 하는 명분이 이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에 가까워가지고 여전히 이제 특검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형식 논리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 방침이 첫째 자신들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그런 입장 표명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민주당이 주장한 어쨌든 특검법에 뭐 이래저래 하더라도 특검법에 결국은 동조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든가 그게 아니면 둘째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회담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특검법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게 추천권이든 아니면 이 어떤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이든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걸 협상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세 번째 민주당하고 이제 같이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안을 내던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식 논리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고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전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추가적인 결단과 결심과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참지 못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국힘을 상대로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한동훈 나 인정 안 해. 뭐 이건 좋다는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이제 사진 또는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국민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 아닙니까? 자, 국민들한테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국민들이 읽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업보로 생각하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게 금정구 범어사에서 한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가슴이 막 답답해 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거의 국민 여론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고난국복의 서사를 혼자 쓰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아예 3차원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정치인이다. 그러면 국민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의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도 안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안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예 뭔가 이중적인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걱정은 해요. 걱정은 하는데 그 상황인식 자체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태고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조해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아무런 대화도 사실 성과도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놓고 갑자기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 막 급히 불러들인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걸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본인은 억울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 여사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둘 다 아니고요. 그냥 확증 편향입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말을 빌려서 했던 칼든 장님입니다. 장님인데 칼은 잘 써요. 칼을 들고 있는 장님. 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뭘 배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지금 칼을 잘 쓰고 있고 어깨 위에는 안전주술사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씨가 있으니까 이 조합이 본인은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박국가 세력이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정부를 흔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아무것도 못 보면서 뭔가를 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왜? 뒤에 본인의 어깨에 앉은 주술사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대통령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요. 그거는 거의 주술은 아니더라도 본인 인생을 살면서 그냥 정말 이 검찰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대통령까지 올 때
그 본인 어깨에 완전히 김건희 이 여사라는 주술사의 말을 네.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씨를 흔드는 세력들은요, 정말로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맞아도 열심히 한다. 제발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다 망가지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 거를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이제 그 친한계 그룹들 번개 모임을 이제 소집했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서 지금 저녁까지 만찬했다고 하는데 27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배지들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계파 갈등, 그 다음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말을 했대요. 용사는 지금 말을 각색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제 꾸며내려고 하지 말고 예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답할 때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산에 가서 했던 말들은 한동훈이 아니라 그 누구가 본인에 대해서 김건희 특히 여사에 대해서 흔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검사의 세계관인데, 근데 검사의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검객의 세계관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라고 할 때는 뭐 사전적 의미로는 법,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에 어긋나면 어쨌든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특히 엘리트 특수부 검사들의 세계관은 본인들이 위법이면 위법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할 만한 사안이면 기소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불기소할 만한 사안이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합법이냐 위법이냐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자기 주변 사람들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죄가 없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떤 죄든 간에 법적인 죄든 정치적인 죄든 뭐 어떤 여론의 죄든 간에 죄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여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편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을 지키고 상대편이랑 싸울 거냐 아니면 상대편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편하고 겨룰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괘씸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상대편의 자리에 서가지고 나한테 칼을 겨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본 사진이나 그런 류의 사진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걸 돌파하려면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이제 용사는 말을 각색하지 마라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선언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활동 중단을 하고 있어라고 답했다는 건데, 그게 한동훈 대표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활동 중단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활동 중단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하느냐? 선언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선언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과하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활동 중단하고 있는데 너는 왜 활동을 또 중단하라고 그래? 이렇게 받은 게 그게 지금 말의 각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법적인 책임을 지웠느냐, 어떤 정의가 실현되었느냐,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된다. 들끓는 여론을, 이 용산에 대한 어떤 비난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느냐, 이거는 그만 이제 용산에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거 아무리 20명 30명 모아가지고 해물탕집에서 해물 뭐 이걸 먹어도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특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검사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서 주요 이제 나눴던 대화 내용에 전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남동 라인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그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뭐야?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 얘기하니까 명태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검찰이 수사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뭐 더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자기 부인 걱정을 하는 거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는 김 여사가 살이 많이 빠지고 지금 관저에 누워있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경계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게 아닌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은 내 편 될 거야 아니면 상대편 될 거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똑같이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지만 야당 편이 될 사람들은 야당 편이 된다는데 어떡하겠어.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는 보수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듣지 않겠다. 뭐 야당과 또는 뭐 진보론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아예 보수 또는 집권 여당 내에서도 하는 이야기 아예 안 듣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이 멈춰도 본인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1%도 아니라 그냥 전광판이 멈춰도 민심이 멈춰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내 배우자 지키고 가겠다. 이게 옳은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참 해괴한 이 캐릭터를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말의 기대를 건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주변 환경을 바꾸고 결국에는 민심이 결국에는 대통령을 심판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참 묘하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서 지금 말하자면 무협지 같은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은 보수층에서의 민심, 그 다음에 용산은 윤심,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심이 민심과 윤심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지켜보고 이제 평가를 할 부분이긴 하나 민주당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영리하게 들어갔던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요. 만나자는 제안 속에는 특검 얘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특검 발의를 했죠. 8+5로서 13개 조항을 해서 더 강력한 특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발의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특검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가지고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독소장을 덜어줄 테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보자 라는 아마 생각을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 보수층 내에서의 보수층의 민심과 윤심의 충돌 플러스 이 민주당에서의 어떤 특검의 지원 사격이 들어가면 윤석열 이 정권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힘들 것이다. 방금 전에 그 보수신문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수신문 사설 3개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조중동이 오늘 사설을 썼는데요.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보수신문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 말고 기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에요.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이에요. 뭐 여러 예를 들기는 했는데요. 사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 해결 못하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두면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그렇다면 그 사태의 파장은 특검이 실시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처지의 정권 핵심부에서 작금에 벌어진 모습들은 참으로 졸렬하고 민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사설로 썼고요. 중앙일보는 버티기 선택한 윤 대통령 이번에도 실기하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번번이 뭐 명품백 사건이냐 이종석 호주대사 문제나 이렇게 했을 때처럼 터닝포인트 될 때마다 그 제대로 된 타이밍 못 맞춰서 화를 키웠는데 이번에도 명태균 문제 실기하면 다음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사설에서 쓰고 있고요. 동아일보는요. 한동훈 이재명 회담서 김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아예 그냥 한동훈 이재명 회담에서 그냥 특검법 합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기대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합의점 찾아가지고 그냥 해버리라는 거예요. 조중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동아일보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썼잖아요. 명태균 씨하고 뭐 이런 나는 무속과 관련된 뭐 주술과 관련된 대화에 대한 내용을 쭉 쓰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 쓸 정도인데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특히 동아일보의 사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호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형식 논리적인 길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아일보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짚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특검법에 협상을 해갖고 합의를 해라 이렇게 짚은 겁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정치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는 좀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어쨌든 그 정치적인 계산과 그 능력이 또 자기 편을 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쨌든 이 능력을 보여주면 협상 능력을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든 이게 협상의 어떤 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정국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망신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말을 보면은 이것도 보수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이 특검법의 수사 범주에 명태균 씨 의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수사를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명태균 씨 의혹은 뭐냐? 공천 이제 관련 의혹인데 공천 관련 의혹을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를 압수수색해야 될까? 당사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 당 활동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스픽스 압수수색 한다고 그러면 우리 거부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정계한 대표님 지금 심각해지잖아요. 표정이 지금. 분노가 지금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스픽스를 압수수색 하다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협상 과정에서 그럼 명태균 관련 의혹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설특검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빼놨다가. 그런 식으로 잘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이탈표를 최대한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상 과정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요. 리틀 윤석열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관이 비슷해요. 큰 차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범죄인지 아닌지를 규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배포가 있다고 하면은 확 또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밀어붙이잖아요. 만찬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꺼낼 시기가 아니다.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미리 선을 그었다 그래요.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동 전에 윤 대통령하고 회동 3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번 회담은 안 될 거라는 생각 윤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카드로 활용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특검법 문제를 꺼낼 때 이건 완전히 서로 간에 완전히 갈라선다는 생각을 하고 공멸로 간다고 하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특검법 카드는 아껴두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정치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3자 특검 조항을 차상문 특검법 같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은 못 받을 거다. 당분간은. 자, 특검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비교원 광고 나갔습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신 분들은 3년마다 가입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하면 최대 48만원,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는 최대 30만원 추가로 드렸어요. 총 108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삼성 55인치 TV로 선택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때는요. 또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쉐이버의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인터넷 비교원을 직접 전화해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인터넷 교체 시에 꼭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나갈 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 없이 어떻게 옹호를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옹호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서 편을 든 사람들은 이 옆에 있어야 내가 얻어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플러스 누굽니까 그런 분들은? 뭐 지금 현재 메시지들을 보면은 당내에서는 권선동 의원이나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검찰의 무혐의에 대해서 편을 들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가고 난 다음에 만찬에 불려가서 이쁨 받았잖아요. 그 이쁨 받은 자리에서 보면은 중진 의원들이 또 그 한동훈 대표 차담이 있는 날 저녁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홍준표, 윤상현 드러나 있잖아요. 패널들 중에는 뭐 서정욱 뭐 변호사라든지 장해찬 전 최고라든지 뭐 김진 전 뭐 중앙일보 논설위원들 이런 분들께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그거는 본인들의 계산이라고 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 불가라는 건 아까도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지만 조중동의 사설 자체 흐름을 보면 민심을 저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 편든다고 어떤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검찰처럼 뭐 구겨넣기 식으로 논평과 사설을 씁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의 터닝포인트, 최악 마지막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는 마지노선으로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기댈 데가 없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일단 첫째는 유승민 효과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구성 자체가 경상도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잖아요. 특히 TK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소추 발의까지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 책임을 오롯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든 현역 의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 대표 쪽에서 친한계가 그 친한계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친한계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당 그냥 쪼개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당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쪽은 영원한 배신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동훈 대표 대권 도전도 사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둘째로는 아직도 먹을 단물이 좀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가지고 한 말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권하고 거부권 활용하라고. 근데 거부권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 편성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당장 거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든 아니면 내후년 예산이든 한 2년 정도는 더 지역구 예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숨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단물을 좀 더 많이 먹어도 괜찮겠다. 대통령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조금 더 버텨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아마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 그러면 특검 쪽으로 이번에 밀어붙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파열되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여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탈표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장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말 아닌가요?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조직적인 흐름이라는 건 지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친한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탈표 4표에다가 플러스 20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네. 지금 친한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의원들이 20명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한계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리고 친한계도 사실은 자기들이 20명이 완전히 조직된 건지는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대표가 뭐 앞으로 가 하면은 20명이 바로 앞으로 가는 거냐. 앞으로 가 했는데 사실은 뭐 2명, 3명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20명은 해물탕 먹을 때만 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근데 요 20명 외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탈표에 이탈 합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친한계의 주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잘 모르겠는 20명 정도의 사람들 중에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논쟁 구도가 이 논쟁 구도거든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친윤계도 사실은 그 논쟁 구도 안에서 친한계랑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매직 넘버라고 하는 게 8이 아니고 한 20쯤 되면은 이게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닐 수 있는데 매직 넘버가 8이기 때문에 이 조직되지 않은 흐름에서의 이탈표가 조금만 더 나와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민주당이나 이 범야권이 그러한 이탈표를 우발적인 이탈표들을 계속 끌어내는 흔들기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이득일지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유승민 효과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수 정치에 누군가는 그 유승민 트라우마, 유승민 프레임을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면 이제 내가 배신자가 돼가지고 배신자가 돼서 유승민이 된다. 이걸 깨지 않으면은 이 보수 정치에 영원히 이 어떤 리뉴얼은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이 어제 해물탕 모임에 대해서 뭐가 생각났냐면 삼국지라는 걸 보시면 삼국지 비유도 맨날 이준석이 해서 사실은 저도 하기 싫은데 삼국지에 보시면은 동탁이 막 이렇게 전행을 부리고 하니까 초반부에 보면은 왕윤이 뭐 이거 참 나라가 걱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막 모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이라고 뻥을 치고 모은 다음에 사실은 내가 생일이 아닌데 나라 걱정하자고 모였다라고 해서 중신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한탄하고 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근데 밤새도록 울고 한탄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같이 있던 조조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갖고 왕윤한테 칠성보도를 빌려가지고 동탁을 암살하러 갔다가 암살을 못 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 어제 모임이 그런 모임이다. 근데 조조가 암살을 실패했지만 그 시점에 조조가 그렇게 나중에 대성하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자기 고향에 가서 18로 제국군을 모으잖아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아니 탄핵이 아니고 특검이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나? 예를 들어 탄핵이면 유승민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지만 특검을 패스시키는데 뭐 조직과 비조직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유투표 비슷하게 맡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특검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유승민 말씀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나겠다. 특검이라도 탄핵에 준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아마 탈당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죠. 당정을 분리하자.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당대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갔다가 법의 영역에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대표 입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국민. 매번 국민 얘기잖아요. 국민이 이렇고 국민의 눈높이 국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달라고 조를 것이고 특검은 안 된다라고 할 겁니다. 본인은. 하지만 친한계를 통해서 특검은 되겠다고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을 거예요. 특검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국합은 자기가 하고 배드캅은 옆에 있는 친한계들에게 역할을 줘서 역학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당을 장악하는 게 가장 큰 어떤 숙제일 거고요. 따지고 보시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면담 과정에서 거의 폭압적인 어떤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대 칠 것처럼. 그리고 모멸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다는 건 한동훈 대표를 12월 안에는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라.
식물 대표로 만들어 그 오다리 줬을 공산이 커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불러서 친환경의 새 규집과 어떤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늘부터의 메시지들을 주목하면 한동훈 대표는 메시지가 굉장히 특검을 빼고는 세질 것이다. 그런데 찬밥 신세가 아니고 사실 버린 자식 비슷한 느낌이었고, 너 뭐해 이러면서 정말로 이게 굴욕적으로 이 모임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경내라 그래야 됩니까? 거기 걸어갈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의 참모들을 옆에 데리고 가는 모습에서는, 야, 이게 뭐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저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한동훈이 반발하거나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못 내린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공멸의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유승민 효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겨우겨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20명 남짓 모은 거거든요. 그 모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새가 크면 그 중에도 또 다른 배신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피해서 방공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나중에 가서 생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20명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20명 가운데서 또 제가 보니까 현역 의원을 골라내라고 하면은 한 10명 남짓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새를 불리지 않으면 한동훈은 딱 특검법을 올리는 순간 그 의원이든 아니면 원외든 그 인사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걸 아마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탈표 4표라고 하는데 실제로 2표다. 왜냐하면 한 명은 기권이고 한 명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명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2명만 이탈표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6표 더 나오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자, 그냥 우리 다 찬성표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새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흔들면서 가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지거나 도저히 안 된다. 윤 대통령한테 기대면 아무것도 기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 그게 타이밍이 될 거다. 이렇게 밖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할 거라고 봐요.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국힘 쪽에서는 현재 한동훈 리더십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명태균입니까? 매일 하나씩 지금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평론가, 명태균은 계속 터뜨려 줍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이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저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지금 요 패턴을 보면은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터뜨리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본인 딴에는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명태균 씨한테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명태균 씨한테 다 지고 가시라라는 시그널이면은 이분은 계속 뭔가를 큰 거를 꺼내려고 하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한번 뭔가 얘기를 해보고 딜을 해봅시다.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볼지 뭐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분은 이제 뭐 별거 아닌 메시지, 그리고 적당히 지금 용산에는 도움이 되고 이 상황을 뭔가 케어하면서 강혜경 씨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저 메시지는 뭔가 믿을 수 없는 메시지야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같이 내놓는 요런 정도로 가는 요런 이제 가닥을 잡는 건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명태균 씨 입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 미묘한 상황인 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뭔가 꺼낼 얘기가 이제 다 떨어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면은 검찰은 바로 또 명태균 씨를 치고,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이 게임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가 다 망하느냐 명태균 씨가 망하느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가져가면, 검찰 수사로 가져가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마지막에 가서 가르마를 탈 때는 결국은 명태균 씨의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티를 계속 내겠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뭐 지켜볼 문제인 거죠. 자, 여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국회 정언 이런 걸 통해서 명태균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벌써 그거 안 되겠구나,
또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검찰 수사가. 아니,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200개의 이 김건희 여사 갖고 있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건 목숨줄이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순간 버림받는 건데. 공개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용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이 뭉개고 용산도 뭉개고 넘어간다. 아니 검찰이 뭉개려고 수사의 속도를 하는 것이고 명태균 씨의 별건 수사를 가지고 명태균 씨 입을 다물게 할 거예요. 저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건 본인의 어떤 휴대폰을 검찰이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그걸 포렌식한 다음에 자기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0개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줄이죠. 용산에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거 내가 안 터뜨릴 테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처벌을 가볍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별건으로 검찰이 눌러버리면 명태균은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다 가는 것이죠. 근데 검찰은 그럴 공산이 크지 않을까. 왜냐면 김건희 여사만 관련이 되면 모든 세상의 범죄자들이요 다 무혐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도 빨리 잠재우라고 오더가 내려오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되물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솔직하게 털고 갈 게 있으면 털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내놓는 나름의 정황 증거나 아니면 강혜경 씨가 공개하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달래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화 상대로만 인정해줬을 뿐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만약에 그걸 들고 있다고 하면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검찰이 나를 어느 정도 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딜을 할 여지가 생겼을 때 그걸 검찰에 주든가 항복하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뇌물사건 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증거보다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천거래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증거가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고령군수 예비부였던 배모 씨, 대구시의원 출마했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줬던 돈이 6천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용증을 썼느냐 아니냐. 그보다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진술이 검찰에 되어 있고 그 증거자료 일부가 제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검찰이 마음먹으면 바로 이것을 주도했던 명태균은 공천 대가로 돈을 1억 원,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증거가 없고 정황과 진술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아까 김연아 평론가가 이제 엘리트 검사의 사고라서 하는데 저는 윤석열 당시 검사는 엘리트라고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것 같아요. 엘리트 축에는 못 끼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증거와 법리 지금 검찰의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명태균의 수사에 대한 거 보면 이런 식입니다. 살인 현장 자체에서요. 명백하게 CCTV에서 그 사람이 죽이는 장면을 확보해야만 이게 증거예요. 그런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동기가 알리바이가 용의자로서 충분하다 싶으면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고 나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명태균 씨 정도의 의혹이 45일, 6일 됐는데 지금까지 놔둔 거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는 이제 용산에서 나름대로 시그널을 받고 일단 명태균에서 꼬리를 잘라라 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엘리트 특수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수부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소속이 돼서 엘리트 특수부에서는 증거가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저 따위 짓을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뭐 제가 엘리트든 여러분들이 엘리트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정말로 법과 원칙 상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세상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오늘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출석을 했고 명태균 압수수색을 추가로 했는데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주고 돌려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은 임명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니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명태균과 뭔가 사전에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있는 둥 없는 둥 마무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정치본식 오랜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김성한 평론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4,000명 우리 동시접속자 방송 봐주고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요즘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보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픽서 10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